한평생 모아온 짐들이 어깨를 짓누릅니다. 숨이 턱 막히는 순간 놓아버린 손에서 비로소 자유가 피어납니다. 내려놓음, 그것은 노년의 가장 깊은 보물입니다. 바람 한 점 없는 고요한 호수의 작은 돌멩이 하나를 던지면 물결은 끝없이 퍼져나갑니다. 우리의 집착도 그러합니다. 하나의 작은 집착이 삶의 고요함을 흔들어 놓고 그 파문은 우리의 온 마음을 뒤흔듭니다. 나이 들미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강물처럼 흘러왔습니다. 급류를 지나고 바위에 부딪히고 때로는 소용돌이 속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은 바다를 향해 나아갑니다. 더 넓고 더 깊고 더 평온한 바다를. 2025년 대한민국의 시니어들, 여러분은 전쟁의 폐허 위에서 기적을 일구었습니다. 보릿고개를 넘고 IMF의 파도를 견뎌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고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런데 문득 고개를 들어 주위를 둘러보니 어떻습니까? 당신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봄날의 꽃이 피 떨어지듯 우리 삶에서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닙니다. 더 큰 자유를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산에 오르는 등산객을 생각해 보십시오. 정상에 가까워질수록 무거운 짐은 더욱 버거워집니다. 숨이 턱 막히고 다리는 후들거립니다. 그때 불필요한 짐을 내려놓는다면 비로소 가벼운 발걸음으로 정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내려놓음. 해야 한다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침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오늘은 이것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하고 아침부터 마음에 짐을 가득 싣고 하루를 시작하지는 않습니까? 한평생 해야 한다의 굴레 속에 살아왔습니다. 자녀들 뒷바라지 해야 한다. 저축해야 한다. 노후 준비해야 한다. 손주 돌봐야 한다. 병원에 가야 한다. 운동해야 한다. 잠시 눈을 감고 들어보십시오. 당신의 마음 속에서 끊임없이 울리는 해야 한다의 목소리를. 그 목소리가 당신을 얼마나 지치게 만들고 있습니까? 가을 나무가 낙엽을 흔들림 없이 내려놓듯 우리도 해야 한다의 부담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해야 한다가 아닌 하고 싶다로 바꾸어 보십시오. 실제로 경기도에 사시는 윤 여사님 72세는 40년간 교직에 몸담으시다 은퇴 후 해야 한다의 굴레에서 벗어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더 이상 알람 시계 없이 자연스럽게 깨어나고 하루 일정을 메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불안했지만 점차 자유로움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이제서야 진짜 내 삶을 사는 것 같아요. 60년 만에 처음으로요. 바다는 모든 강물을 받아들이지만 그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많은 역할을 해왔지만 이제는 나 자신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호흡에 집중해 보십시오. 들이마시고 내쉬고. 이 순간 당신은 아무것도 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두 번째 내려놓음. 소유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당신의 집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물건들이 있습니까? 그 물건들은 당신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까? 아니면 관리해야 할 또 다른 부담이 되었습니까? 가진 것이 많을수록 잃을 것도 많아집니다.
잃을 것이 많을수록 두려움도 커집니다. 두려움이 클수록 마음의 평화는 멀어집니다. 대구에 사시는 박 선생님 68세은 30년간 모아온 책 3천여 권을 지역 도서관에 기증하셨습니다. 처음엔 떨어지지 않았어요. 한 권 한 권에 내 인생이 담겨 있으니까요. 그런데 기증하고 나니 마음이 이렇게 가벼울 수가 없더라고요. 책은 이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저는 자유로워졌습니다. 눈보라치는 겨울 들판에 홀로 선 나무를 보셨습니까? 잎을 모두 떨구고 가지만 남은 그 나무는 결코 슬프지 않습니다. 봄을 기다리는 지혜를 알기 때문입니다. 내려놓음은 상실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습니다. 많은 분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적 풍요만이 행복의 척도는 아닙니다. 빈 그릇에서 울리는 소리가 더 맑고 깊듯이 소유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때 마음은 더 풍요로워집니다. 지금 당신의 손을 펴보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쥐었다가 다시 펴보십시오. 손을 쥐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펴야만 새 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마음도 그러합니다. 세 번째 내려놓음.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달이 구름에 가려도 달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시선이나 평가가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평생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부모님의 기대, 배우자의 요구, 자녀들의 바람, 사회의 시선.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진정한 자신을 잃어버리진 않았는지요. 서울에 사시는 김할머니 75세는 평생 남편과 자녀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자녀들이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난 뒤 처음으로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습니다. 처음엔 무서웠어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수채화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내 안에 또 다른 나를 만났어요. 이제는 매일 아침이 기다려집니다. 폭포수는 바위에 부딪혀도 자신의 길을 찾아 흘러갑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마침내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고요한 호수에 비친 달을 보십시오. 바람이 불어 물결이 일어도 달은 그대로입니다.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화. 그것이 노년의 진정한 아름다움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모두 내려놓고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답을 찾는 순간 비로소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네 번째 내려놓음. 과거의 상처와 미래의 불안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6.25 전쟁의 공포, 가난했던 시절의 굶주림, 군사독재, 시대의 억압, 자녀를 위해 희생했던 날들, 배신당했던 순간들. 능 뒤에 돌을 지고 걷는 사람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계속 품고 있는 한, 현재의 행복도 미래의 희망도 무거워집니다. 부산에 사시는 이할아버지 81세는 40년간 함께 살았던 아내와 심한 다툼 끝에 절연 상태로 지내셨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신 후 마침내 용서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이제 와서 누가 옳고 그른지가 중요한가 싶더라고요. 남은 시간이 얼마 없는데 용서하고 나니 가슴에 묵직하게 얹혀있던 바위 하나가 사라진 것 같아요.
봄이 오면 겨울의 모든 눈이 녹듯이 용서는 오랜 상처를 녹여줍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 자신을 위한 선물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도 내려놓으십시오. 산 꼭대기에 오른 사람이 다음 산봉우리를 바라보며 걱정하면 지금 누리고 있는 전망의 아름다움을 놓치게 됩니다. 인천의 한 요양원에서 만난 노부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에 감사해요. 오늘 하루, 이 순간이 선물이니까요. 내일 일은 내일의 해가 뜨면 생각해도 늦지 않아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잠시 멈추어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 들려오는 새소리, 느껴지는 바람결. 이 모든 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선물입니다. 밤하늘의 별을 바라본 적이 있으십니까? 무수히 많은 별들이 각자의 빛을 내며 어둠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러합니다. 때로는 어둠 속에 있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우리는 빛날 수 있습니다. 오늘 단 하나의 작은 짐이라도 내려놓아 보십시오. 해야 한다의 부담, 소유에 대한 집착, 타인의 시선에 대한 염려, 과거의 상처나 미래에 대한 불안. 그 중 하나라도 내려놓는다면 당신의 어깨는 조금 더 가벼워질 것입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후의 하늘이 더 맑고 푸르듯이 내려놓음 이후의 삶은 더 깊고 풍요로워집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에 물어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 답이 들려올 때 부디 용기를 내어 손을 펴보십시오. 내려놓음의 여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걸음마다 당신은 조금씩 더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 속에서 노년의 진정한 지혜와 평화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바람 한 점 없는 고요한 호수처럼 당신의 마음도 맑고 평온해질 수 있습니다. 그 여정을 우리 함께 걸어가 봅시다. 자, 이제 내려놓음의 실천으로 들어가 봅시다. 내려놓음이 단순한 개념이 아닌 살아있는 지혜가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천이 필요합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인생은 얻기 위한 여정이었습니다. 더 많은 지식, 더 많은 재산, 더 높은 지위, 더 깊은 관계. 하지만 노년의 여정은 비워내는 과정입니다. 가득 찬 잔에서 몇 방울을 조심스레 따르듯 우리 삶에서도 몇 가지를 비워낼 때입니다. 5번째, 내려놓음. 완벽함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을에 서서 지나온 길을 돌아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그때 다르게 했더라면이라는 아쉬움이 밀려오지 않습니까? 대전에 사시는 정 선생님 78세는 평생 완벽주의자로 살았습니다. 한 획이라도 삐뚤어지면 종이를 구겨 다시 썼고, 한 끼 식사를 준비하는데도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습니다. 뇌졸중으로 병원에 입원한 후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글씨를 예쁘게 쓰지 못합니다. 처음엔 절망했지만 이제는 이 흔들리는 글씨에서 또 다른 아름다움을 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이제야 배웠습니다. 산길을 걷다 보면 때로는 구불구불한 길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곧게 뻗은 고속도로는 편리할지 몰라도 구불구불한 산길에서 우리는 예상치 못한 풍경과 마주칩니다.
우리 인생의 실수와 좌절, 그 구불구불한 길이 있었기에 지금의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완벽함을 추구하면 마음은 언제나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완벽함을 내려놓으면 비로소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그 여유 속에서 진정한 지혜가 피어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불완전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보십시오. 흰머리, 주름진 손, 느려진 걸음걸이, 가끔 생각나지 않는 이름들. 그 모든 것이 당신의 인생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흔적입니다. 6번째, 내려놓음. 통제에 대한 욕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인간은 불확실성을 견디기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합니다. 자녀의 삶, 배우자의 행동, 심지어 날씨까지도. 하지만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통제하려는 시도는 오직 스트레스만 가져올 뿐입니다. 구름이 바람에 흘러가듯 세상의 많은 일들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흘러갑니다. 그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부천에 사시는 박할머니는 자녀들의 인생을 세세하게 관리하려 했습니다. 어떤 대학에 가야 하는지,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하는지, 누구와 결혼해야 하는지까지. 그러나 자녀들이 자신의 뜻대로 살지 않자 깊은 상처와 분노를 느꼈습니다. 심리 상담을 받으며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나 자신뿐이었어요. 자녀들을 놓아주기 시작하니 오히려 관계가 회복되더군요. 바다는 모든 강물을 받아들이지만 그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이 당신의 평화를 빼앗지 못하게 하십시오. 통제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대신 수용의 태도를 배워보십시오. 당신이 바꿀 수 없는 것들은 평온하게 받아들이고 바꿀 수 있는 것들을 바꾸는 지혜를 기르십시오. 무엇이 통제 가능한 것일까요? 당신의 생각, 당신의 반응, 당신의 말과 행동. 이것들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나머지는 놓아주십시오. 춘천에 사시는 김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내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일 평온함을 주시고 바꿀 수 있는 것들을 바꿀 용기를 주시고 이 둘을 분별할 지혜를 주소서. 이 간단한 기도가 그의 삶을 얼마나 가볍고 자유롭게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갑자기 쏟아지는 폭우 앞에서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비를 멈추게 하려고 안간힘을 쓰거나 우산을 펴고 비를 받아들이며 걷는 것. 어느 쪽이 더 지혜로운 선택일까요? 7번째, 내려놓음. 분주함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바쁨을 미덕으로 여깁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는 질문에 정말 바빠요 라고 대답할 때 우리는 어딘가 뿌듯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마치 바쁘다는 것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증거인 양. 그러나 노년기는 분주함이 아닌 깊이를 추구할 때입니다. 마르게 흐르는 강물은 표면만 볼 수 있지만 고요히 흐르는 강물은 그 속 깊은 곳까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여전히 하루 종일 일정을 채우며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여유로움이 낯설고 두렵기 때문은 아닐까요? 울산에 사시는 이 여사님은 40년간의 회사 생활을 마치고 은퇴했습니다. 처음 몇 개월간 그녀는 자원봉사, 노인대학, 손주 돌보기 등으로 일정을 빽빽하게 채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몸살로 일주일간 집에서 쉬게 되었고, 처음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경험했습니다. 처음엔 불안했어요.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 일주일 동안 책장에 꽂혀 있던 시집을 다시 읽고, 창밖에 매일 찾아오는 새들을 관찰하고, 그냥 발코니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자 이상하게도 마음이 채워지더군요. 나무는 서 있는 것만으로도 그 존재 가치가 있습니다. 그림자를 들이우고 새들의 보금자리가 되고 숨 쉬는 것만으로도 공기를 정화합니다. 우리도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 가치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야만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분주함을 내려놓고 고요함을 품어 보십시오. 그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평생 듣지 못했던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고요히 머물 때 비로소 달을 온전히 비출 수 있습니다. 마음도 그러합니다. 고요할 때 비로소 지혜의 달빛을 담을 수 있습니다. 8번째, 내려놓음. 비교하는 습관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SNS가 발달한 2025년, 노인들도 스마트폰으로 다른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비교는 기쁨의 도둑입니다. 저 사람은 자녀들에게 더 자주 연락받는구나. 저 사람은 나보다 더 건강해 보이는구나. 저 사람의 노후는 더 풍요로워 보이는구나. 이런 비교의 함정에 빠지면 현재의 행복을 놓치게 됩니다. 각자의 꽃은 각자의 시간에 핍니다. 개나리는 이른 봄에, 장미는 초여름에, 국화는 가을에 꽃을 피웁니다. 어느 꽃이 더 낫고 못한 것이 아니라 각자의 시간과 방식으로 아름다움을 표현할 뿐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정할아버지는 동창회에 갈 때마다 우울해졌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성공한 자녀 이야기, 해외여행 이야기, 골프 라운딩 이야기를 했지만 그는 빚을 갚느라 여유롭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가장 부러워했던 친구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병문안을 갔을 때 그 친구는 정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부러움을 사기 위한 삶을 살았어. 그런데 이렇게 병석에 누우니 정작 곁에 있어줄 사람이 없더라고. 넌 자녀들과 관계가 좋잖아. 그게 진짜 부러운 거야. 꽃은 다른 꽃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만의 아름다움을 피울 뿐입니다. 우리도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만의 인생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비교의 습관을 내려놓고 대신 감사의 습관을 들여보십시오. 매일 밤 오늘 하루 감사할 3가지를 떠올려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풍요로워집니다. 9번째, 내려놓음. 젊음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이 듦을 거부하는 것은 마치 물의 흐름을 거스르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거부해도 시간은 흐르고 우리는 나이 듭니다. 요즘은 안티에이징이란 말이 유행합니다. 노화 방지, 젊음 유지라는 뜻이지요. 하지만 그 말 속에는 나이 들면 나쁜 것이라는 편견이 숨어 있습니다. 나이 듦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과거를 그리워하며 현재의 행복을 놓치게 됩니다. 대구에 사시는 최 여사님은 평생 외모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찾아오는 변화를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습니다. 매일 거울을 보며 한숨 짓던 그녀는 어느 날 손녀의 말에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할머니의 주름은 할머니가 웃었던 모든 순간의 기록이에요. 할머니의 하얀 머리카락은 할머니가 살아온 지혜의 상징이에요. 저는 할머니가 자연스럽게 나이 드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워요. 가을 단풍은 왜 아름답습니까? 그것은 자연의 순리에 따라 변화하는 세계 향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나이 듦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스러운 변화를 받아들일 때 그 속에서 또 다른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젊음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대신 나이 듦의 지혜와 아름다움을 발견해 보십시오. 젊었을 때는 몰랐던 삶의 깊이, 관계의 소중함, 작은 것에 대한 감사함을 노년에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한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바다를 정복하고 싶었어요. 큰 배를 타고 거친 파도와 싸우며 많은 물고기를 잡아오는 것이 자랑스러웠지요. 하지만 이제는 그저 바닷가에 앉아 파도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더 이상 정복하려 하지 않고 그저 존재하는 그대로의 바다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도 그와 비슷해요. 이제는 내 모습 그대로를 사랑합니다. 10번째 내려놓음. 미루는 습관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중에 시간 날 때 해야지. 은퇴하고 나서 시작해야지. 몸이 좀 더 좋아지면 도전해야지.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미루며 살아왔습니까? 그러나 미루는 습관은 결국 후회로 이어집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우리가 가진 유일한 시간입니다. 새벽녘에 핀 꽃은 저녁이 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지금 피어납니다. 바람이 불 때 나무는 나중에 흔들려야지라고 미루지 않습니다. 자연은 언제나 지금 여기에 충실합니다. 진주에 사시는 임할머니는 평생 그림을 그리고 싶었지만 늘 미뤄왔습니다. 아이들이 크면, 직장에서 은퇴하면, 손주들이 좀 크면, 결국 그녀는 뇌출혈로 쓰러진 후에야 그동안 미뤄온 꿈을 생각해냈습니다. 재활치료를 받으며 그녀는 왼손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서툴지만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랫동안 미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이라도 시작한 것이 다행이지만 더 일찍 시작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인생의 황혼기에 서서 미루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경험합니다. 언젠가라는 불확실한 미래가 아닌 지금 여기에서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창가에 앉아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각각의 빗방울은 저마다의 길을 만들어 흘러갑니다. 어떤 빗방울은 빠르게, 어떤 빗방울은 천천히, 또 어떤 빗방울은 중간에 멈추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러합니다. 각자의 속도로, 각자의 방식으로 흘러갑니다. 중요한 것은 흐름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늘 하고 싶었던 일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책 한 페이지 읽기, 정원의 씨앗 하나 심기,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 한 통 하기.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바로 이 순간이 당신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폭풍우 치는 바다에서는 가장 무거운 짐부터 내려놓듯이 인생의 후반전에서는 가장 큰 부담부터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에게 가장 큰 짐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내려놓을 용기가 있으십니까?
내려놓음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랜 습관과 집착을 버리는 것은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 가벼워지고, 더 자유로워지고, 더 행복해집니다. 강원도 산골에 사시는 박 할아버지의 발세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나이 들어 행복해지는 비결이 뭐냐고요? 손에 쥐고 있던 것들을 하나씩 놓아주는 거요. 처음엔 아프지만 놓아줄수록 마음이 더 가벼워집니다. 결국 두 손이 비었을 때 비로소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는 거지요. 자, 이제 내려놓음의 마지막 단계로 들어가 봅시다. 내려놓음이 단순한 포기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깨닫는 여정입니다. 11번째 내려놓음. 스스로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인생을 너무 심각하게 바라보면 모든 것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작은 실수도, 사소한 갈등도, 일상의 불편함도 큰 산처럼 다가옵니다. 빗방울이 연못에 떨어지면 잠시 동그란 파문을 만들지만 곧 평온한 수면으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러해야 합니다. 작은 일에 오래 머물지 말고 다시 평온함을 찾는 것입니다. 울산에 사시는 최할아버지는 평생 꼿꼿하게 자신의 원칙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작은 일도 크게 받아들이고 늘 올바른 방향을 추구했지요. 그러다 우연히 참석한 웃음 치료 프로그램에서 그는 처음으로 자신을 웃음의 대상으로 삼는 법을 배웠습니다. 내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몰랐어요. 이제 거울을 보며 나 자신에게 윙크도 하고 가끔은 내 실수를 보며 웃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자 세상이 갑자기 가벼워졌습니다. 아침 이슬에 젖은 거미줄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 섬세한 아름다움이 햇살에 반짝이다가도 바람 한 번에 흩어져 버립니다. 우리의 계획, 우리의 고민, 우리의 걱정도 그만큼 더섭는 것일지 모릅니다. 자신을 웃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지혜가 시작됩니다. 스스로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때로는 자신의 실수와 약점을 사랑스럽게 바라볼 수 있는 여유를 가져보십시오. 태풍이 와도 갈 때는 부러지지 않습니다. 바람에 몸을 맡기고 유연하게 춤을 추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삶의 고난 앞에서 너무 경직되지 말고 유연하게 흐름에 맡길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12번째 내려놓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그러나 죽음은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입니다. 마치 낮이 지나면 밤이 오고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는 것처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지 못하면 우리는 진정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항상 무언가를 잃을까 두려워하며 삶의 매 순간을 온전히 누리지 못합니다. 강릉에 사시는 문여사님은 젊은 시절부터 죽음을 준비해 왔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어떻게 보낼까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사소한 일에 화내지 않게 되고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삶을 더 소중하게 만들었어요. 가을 단풍이 아름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잎이 곧 떨어질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도 유한하기에 더욱 소중한 것이 아닐까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선물로 받아들여 보십시오. 죽음을 의식하며 살 때
우리는 매 순간을 더 깊이 누릴 수 있습니다. 수원에 사시는 박할아버지는 자신의 장례식 계획까지 세워두었습니다.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내 떠남이 남은 이들에게 슬픔이 아닌 감사와 사랑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는 늘 웃으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내려놓음의 12가지 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내려놓음은 한 번의 결심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내려놓음의 실천법을 함께 알아봅시다. 첫째, 하루를 시작하며 오늘 내려놓을 한 가지를 정합니다. 오늘은 타인의 평가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겠다. 오늘은 완벽해야 한다는 부담을 내려놓겠다와 같이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집안 물건 하나를 정리합니다.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버리거나 나눔으로써 소유에 대한 집착을 조금씩 내려놓는 연습을 합니다. 셋째, 호흡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깊이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들이마실 때 받아들이고 내쉴 때 내려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넷째, 저녁에 잠들기 전 오늘 하루 감사한 3가지를 떠올려 봅니다. 감사는 불평과 불만을 내려놓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다섯째, 매주 한 번 오직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집니다. 타인의 기대나 의무감 없이 오롯이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통해 해야 한다의 굴레를 내려놓습니다. 이 모든 내려놓음의 지혜는 결국 하나의 목적을 향합니다. 바로 현재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 사이에서 살아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존재하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청주에 사시는 이 할머니는 아침마다 창가에 앉아 새소리를 듣습니다. 그저 듣기만 합니다. 판단하지 않고 분석하지 않고 그저 소리에 자신을 맡깁니다. 이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그저 존재하는 순간이니까요. 빗방울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 불 위에서 춤추는 바발들, 고양이가 몸을 웅크리는 모습, 손주의 웃음소리. 이 모든 일상의 작은 기적들을 우리는 얼마나 놓치고 살아왔습니까? 내려놓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런 일상의 기적들을 다시 발견하는 것입니다. 집착과 욕망의 안개가 걷히면 비로소 삶의 아름다움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노년의 진정한 행복은 화려한 성취나 물질적 풍요가 아닙니다. 손주와 함께하는 평범한 오후, 오랜 친구와 나누는 차, 한 잔의 여유,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느끼는 감사함. 이런 소소한 순간들 속에 진정한 행복이 숨어 있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한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행복이 어딘가 멀리 있다고 생각했어요. 큰 집을 사면 행복할 것 같고, 높은 지위에 오르면 행복할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알겠어요. 행복은 바로 여기, 이 순간에 있었던 거예요. 다만 내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 내려놓음의 여정은 결국 깨어남의 여정입니다.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매 순간을 충만하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간은 언제일까요? 바로 지금입니다. 과거도 미래도 아닌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시간입니다. 양평에 사시는 김할머니는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이 소중한 선물을 감사히 받습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오늘 이 순간만이 내게 있습니다. 이 하루를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많은 짐을 지고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그 짐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그리고 두 손을 비워 삶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을 받아들일 준비를 할 때입니다. 내려놓음의 여정은 쉽지 않습니다. 오랜 습관과 집착을 버리는 것은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정을 통해 우리는 더 자유로워지고, 더 평온해지고, 더 행복해집니다. 강원도 산골에 사시는 노부부의 이야기로 마무리해 봅시다. 두 분은 60년을 함께 살아오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서로에게 많은 것을 요구했고, 많은 상처를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나이가 들면서 서로에 대한 기대와 요구를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는 서로를 바꾸려고 했어요. 내 방식대로 살기를 바랐죠. 그런데 이제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그러자 싸울 일도 없어지고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내려놓음이 우리 부부에게 준 가장 큰 선물입니다. 내려놓음의 지혜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됩니다. 관계에서, 일에서, 건강에서, 그리고 영적인 성장에서도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내려놓을수록 우리의 삶은 더 풍요로워집니다. 파도가 해변에 밀려왔다가 다시 바다로 돌아가듯 우리의 삶도 자연의 흐름을 따릅니다. 그 흐름에 저항하지 말고 순리대로 살아가는 지혜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려놓음의 핵심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내려놓음의 지혜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니라 자유를 위한 선택이며, 상실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며, 약함이 아니라 용기의 표현이며, 끝이 아니라 진정한 삶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내려놓음 여정에 지혜와 용기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두 손을 비우는 순간, 비로소 인생의 진정한 선물을 받아들일 준비가 됩니다. 오늘도 한 가지, 작은 것이라도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 감사와 평온, 그리고 기쁨이 채워지는 것을 경험해 보십시오. 바람이 자유롭게 불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내려놓음을 통해 바람처럼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내려놓음의 지혜, 노후의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노후의 지혜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십시오.